자, 바로 이제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 잘 아실 텐데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왜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자들은 에너지 관련주,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편 첫 네, 연구원님으로 선택돼서 오셨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이 이제 산업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이번 정책의 흐름에서 이게 3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당연히 뭐 아니다 하는 입장도 있는데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별다른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풍력 태양광 비중이 6%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OECD 평균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사실은 무임승차자,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무역 장벽이 탄소 장벽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건 차치하고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차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마지막까지 극적으로 많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사실은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규제와 육성을 같이 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과거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를 갖다 많이 이제 변경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아직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탄소에 대한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첫 단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규제를 하고 그리고 뭐 육성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또 잘 해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전 비중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 때부터 네. 강한 그런 의지였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투자 전략 따라가려고.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일단 전환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객거리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안에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백 산단 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풍력 설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3기가 조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7기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수치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목표 대비해서도 굉장히 제가 낮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요거보다 더 높게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 빠르게 재생에너지 늘리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적인 흐름에 어쨌든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정책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ESS나 이런 산업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갖춰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뭐 사실 그 트럼프 때문에 그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일부 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죠. 그 예.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트럼프라 할지라도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풍력 태양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뭐 5년, 10년 후에 지어질 여러 가지 발전원을 가지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좀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내에서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안전판이 있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2030년까지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투자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뭐 요즘에는 전력,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이든 어쨌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 망, 구축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I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분들은 이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뭐랄까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잖아요. 네. 또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 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찍고 봐야 될까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규모 전력망을 까는 겁니다. HVDC라는 전력망을 서해 그 남서해에서 위쪽으로 이제 수도권까지 올리는 네, 이제 그런 네, 작업을 네.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아리백을 위해서도 꼭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는 어쨌든 현 임기 내에서 이거를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전력망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이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 시장이 뭐 작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 최근 뭐 해적 케이블 얘기 나오면서 HDBC 지금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을 많이들 좀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HVDC는 네. 초고압 직류 전송망입니다. 직류? 네, 직류 예. 전송망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받아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위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네. 거리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HVDC가 초고압 직류 전송망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현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 정부는 HVDC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전력망이 없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우려가 확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남해 쪽 HVDC 투자는 확정이 되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오는 투자 섹터 뭐가 있을지 딱 답이 나오죠. 전력망 예. 업체죠. 예, 그래서 뭐 예. 여러분도 아시는 전선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사하는 업체들, 설치하는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이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마 이해는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많은 분들의 전기차,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단 호재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좀 풀이 죽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ESS 스토리가 우리 한국 업체들은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미국의 ESS 스토리가 우리 업체들한테 붙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센티멘트는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3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ESS를 진짜 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는 이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연말 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은 규모가. 그리고 내년부터도 계속 태양광의 설치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력망이 아직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SS를 많이 붙이지 않으면
망이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ESS 시장이 연간 한 5, 6기가와트 아워, 많게는 한 10기가와트 아워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 뭐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ESS를 설치하는 업체들, 뭐 그런 또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ESS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전략 저장 관련해서 관련주 좀 띄워드렸는데 그런 흐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LFP, SMR, 뭐 그리고 LMR 그리고 전고체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배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얼마나 조기에 빨리 생산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이제 줄여야 되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MR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빨리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죠. 만약에 4세대 배터리에서도 중국보다 밀리게 되면 사실 우리 업체들은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우리 업체들이 뭐 중국 대비해서 밀린다거나 뭐 4세대 배터리에서는 이런 지금 기조는 없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도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으로 가는 세대 안에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무임승차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원 중에 이제 수소 이런 부분도 간간히 언급이 되면서 부각되도 한 번에 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인프라는 초기 단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소 연료전지는 지금 해외 쪽에서 일단 주가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예. 최근에는 또 이제 후발주자인 플러그파워까지도 좀 상승 추세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원으로서의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 정부가 CO2 배출, 탄소 감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도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쓰거든요. 그린 수소를 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수소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에서 이제 그린 수소로 가는 그 정책의 방향, 그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투자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병화 이사님을 모신 만큼 현 정부의 탑픽 관련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SK 이터닉스, 예.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금양 그린파워, 요 세 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설치량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5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5조요? 2030년도에는 한 15조 정도로 3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세 종목은 주가가 아직은 현저하게 많이 싼 상태예요. 그걸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한 20% 이하만 상용화된 상태예요.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이게 2030년 내에 다 이제 현실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라도 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업체들의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 업체, SK 이터닉스하고 대명에너지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근데 이 아직은 반영도가 낮다.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아직 좀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체를
다 좀 묶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큰 투자 이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민간 재생 에너지 개발 업체들 네, 세 개를 꼽아주셨는데 SK 이터닉스, 대명 에너지,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묶어서 네, 네, 네. 보유하시면 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정부의 정책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나눠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한병화 연구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